예, 안녕하세요. 양지창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요새 또 감기 몸살이 심해서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예, 진학특강이라고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를 어느 대학에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그 고3 담임으로 진로 지도해 봤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해외 자녀들, 우리 학생들 진로 진학한 경험은 없습니다. 또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뽑겠다, 이런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학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들을 잘 지도하셔서 대학 진학을 시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일 텐데 오늘 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좀 어린 자녀 학부모신 것 같아요. 우리 이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언젠가는 또 대학 입시를 닥칠 것이고, 물론 입시 제도가 자주 변하겠지만 기본 흐름이나 그 방향,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넘겨서 할까요? 예. 예, 차례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제도의 특징. 우리 그 대학 입시 학년도 앞에 붙는 거에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2학년, 지금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것은 내년도 2014학년도에 대학 1학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는 시험은 2014학년도 입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11학년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해는 2015학년도에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2015학년도 대학 입시라면 지금 11학년 학생들 대상의 입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전형의 종류로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또 재외국민, 수시, 정시, 여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각 전형별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고 기타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수능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수능은 그 수준별 수능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5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는 수준별로 2종류 시험을 봅니다. 2종류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A형, B형 되어 있어서 A형은 좀 난이도가 쉽고 B형은 좀 어려운 그런 수능입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부터는 영어에 관해서는 A형, B형 수준별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영어는 그 수준별로 나누는 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져서 국어, 수학은 수준별로 A형, B형 가운데 선택을 하고 영어는 통합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탐구에서는 사회 과목 가운데 2과목, 지금 선택 과목이 쭉 나와 있는데 가운데 2과목, 과학 과목 가운데 2과목, 그 다음에 직업 탐구 가운데 1과목,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탐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탐구하실, 우리 학생 가운데 사회 과목을 정하면은 그 사회 과목 가운데 2과목을 택해서 시험 보는 거고, 만약에 나는 과학 탐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과학 과목에 2과목을 택해서 보면 됩니다. 제2외국어 한문은 필요한 학생들은 선택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수시 입시 뒤에 나오지만은 수시로 아이들을 수능 관계없이 뽑겠다고 하지만은 수능에 관계 있는 수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느 조건을 만족해서 뽑은 학생 가운데 수능을 봐서 수능에 적어도 요 정도 수준은 점수를 받아줘야만 뽑아주겠다. 그것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저것 때문에 다른 조건은 다 만족돼서 시험에 예비 합격자로 합격이 됐는데 수능을 잘 못 봐서 또 기준 너무 높아가지고 중간에 탈락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시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대학에서 물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 유형의 단순화,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수시 전형에 정말 대학별로 이름을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수십 가지 전형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수시 전형은 4가지로 축소했습니다. 학생부 위주로 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위주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2가지로 하고, 논술 위주 전형이냐, 실기 위주 전형이냐, 수시는 4가지 전형으로 통합했습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로 2가지로 해서 전부 전형 유형은 6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전형 방법의 수를 지금 말씀드린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총 6개 이내로 대학에서 전형 방법을 정하는데 최대한 6개까지밖에 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원 횟수는 수시는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는 3회까지, 그러니까 6개 대학의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대학에도 전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 4개 전형까지 있으니까 같은 대학에 2-3개 전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형의 총 횟수는 수시는 6번까지,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3번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에는 추가 전형 요소를 최소화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라든지 무슨 경시대회 점수라든지 무슨 수상 실적 이런 거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학생부에 있는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뽑겠다는 거죠. 근데 저희 재외국민 전형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학생부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된 학생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저희 재외국민 외국 고등학교의 그 학생부를 잘 인정을 안 하고 성적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성적도 인정하는데 그걸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 건지는 대학마다 달라요. 그래서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뭐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자기 우수성 입증 자료들을 많이 첨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국내 학생의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거 내지 못하게 이렇게 금지 조항으로 내준 학교도 있습니다. 아마 사교육이 또 많이 영향을 받을까 봐 그렇게 우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지금까지 우선 선발로 뽑힌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에 10명을 뽑는데 그중에 한 3명은 먼저 우선적으로 서류만 보고 뽑고 나머지 7명은 면접이라든지 뭐 시험 봐서 논술을 봐서 이렇게 뽑는다. 우선 선발인데 그걸 지향하도록 가급적이면 같이 뽑도록 그렇게 권장합니다.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식 적성고사, 구술고사는 지향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논술고사도 너무 어렵게 내지 않도록 지금 보면은 교과서 밖에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면은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고 또 적성고사, 구술고사는 꼭 필요한 경우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생부 내 가지고 학생부 성적 가지고 좀 활용해서 뽑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1, 2차 모집 시기를 통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시기를 한 번 1차, 2차를 따로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했고요. 정시 모집에서 군별 전형기간 축소, 학관의 분할 모집 폐지. 학관의 분할 모집이라는 것은 어느 대학의 무슨 과를 정시가 가군, 나군, 다군 3가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수학과인데 30명을 뽑는데 가군에서 10명 뽑고 나군에서 10명 뽑고 다군에서 10명 뽑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더 부담을 주고 혼란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할 모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대학은 분할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A 대학이 1000명을 모집하는데 가군에서 500명 뽑고 다군에서 500명 뽑고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과별 분할 모집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일부 구축인데요. 2015학년도 모집 때 이제 국립대학교 41개의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원서 접수를 하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6개 대학에 지원하려면 6번 다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한 번 접수로 그 6개 대학에 다 지원이 되게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데 우선 2015학년도에 처음으로 국립대학교만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전 대학으로 확대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능 시험은 11월 둘째 주에 실시하고 수능과 EBS 연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국가 영어 능력 시험 이거는 아까 영어 수능에 좀 문제가 말이 많은데 아예 국가 시험제로 해서 시험을 보고 그걸 수능으로 대신하자 영어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뭐 사교육적인 또 그런 면이 있고 해서 아직은 미정인 것 같습니다. 아까 거는 이제 2015년 이후에 대한 그 대책이고 지금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 사항에 대한 확정안입니다. 이거는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11학년 학생들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대학 모집 요강 발표를 5월 말에서 4월 말로 앞당긴다. 항상 그해 대학 입시는 그 요강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해. 그래서 그 요강에 맞춰서 각 대학에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뽑겠다는 계획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해 준 자료인데 어떤 때는 6월 달에 발표하기도 하고 특히 재외국민 전형은 막 늦게 발표하기도 해서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4월 말까지는 2015년 전형은 내년 4월 말까지는 꼭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 연기됐고요. 수시 전형 6개 전형까지 지원 가능하고 모집 시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시기도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또 7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율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시는 12월 19일부터 모집합니다. 대입 전형 마감일은 2015년 2월 25일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통 입학시험 최후 추가 모집까지 완료하는 것을 2월 말까지 하는데 2월 말에 마지막 추가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입학하는 준비가 너무 늦어서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땡겼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모든 전형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전형이 숫자가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입학 사정관 전형을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2015학년부터는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입학 사정관 전형은 저 위에 있는 수시 4개 전형 가운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흡수가 됩니다.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의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뒤에 드리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모집 규모를 축소한다. 그다음에 지역 인재 선발은 이거는 지역 인재 선발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그 지방의 고등학생들을 일정 비율을 뽑게 돼 있어요. 그 대학에. 근데 거기에 연계된 법이 지방대학 육성법인데 그게 아마 내년 4월 전에 통과가 된답니다.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하는데 전에는 그 석차 백분율을 반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등급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커서 등급으로 묶어서 등급만 반영하도록 그렇게 결정됐고요. 이건 아까처럼 가급적이면 학생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 그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같은 학과 분할 모집 금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모집 단위가 입학 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개로 분할 모집 가능하다. 한 과는 같은 과는 정시에서 분할 모집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개로 분할 모집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입시의 종류입니다. 우선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보통 말하는 이제 입시인데 대학이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정원 내 전형으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은 뭐 수능이라든지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지 대학별 고사라든지 논술 시험 이런 그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일반 전형입니다. 대학이 정시에서 군별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도 있다는 거고요. 특별 전형은 해당 대학이 특별한 전형 요소 또는 자격 기준을 마련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특별한 요소를 만들어서 선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원 내 특별 전형과 정원 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정원 내 특별 전형은 특기자, 어학 특기자라든지 또 과학 특기자라든지 특기자 전형, 또 취업자, 독자적 기준, 산업대 우선, 동일계, 다른 건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특기자 전형 저희들이 어학 특기자로 이제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원 내의 특별 전형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영어과 정원이 20명이다. 그럼 그 가운데서 한 서너 명을 특기자 전형으로 뽑겠다. 이렇게 대학에서 정하는 거죠. 정원 외 특기자 전형, 특별 전형입니다. 이거는 정원은 20명은 그대로 두고 그 외에 3명이면 3명, 몇 프로 이렇게 더 뽑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농어촌 학생이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재직자 전형,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장애인 전형, 저희의 그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원 외 특별 전형입니다. 그런데 정원 외 특별 전형에서도 또 정원 2% 범위 내 특별 전형과 정원에 관계없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정원에 관계없는 특별 전형은 잘 아시는 12년 특례라는 거.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은 정원에 관계없이 모집 몇 명 뽑겠다는 말이 없이 그냥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 2% 범위 내 특별 전형은 정원 외에는 정원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집 단위가 100명인데 100명이라면은 2명까지를 그 정원 외에 특별 전형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은 이제 보통 12년 특례 이외에 재외국민 전형 학생들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2%니까 좀 많지는 않죠. 경쟁률이 그래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수시 정시 전형을 비교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 정리하는데 일정은 그렇고요. 재외국민 전형이 제일 먼저 7월 달에 있고 접수가요. 그 다음에 수시는 9월 달에 접수하고 정시는 수능 본 이후에 12월 달에 접수를 합니다. 전형은 재외국민은 7월 달부터 12월까지 학교별로 이렇게 전형이 되어 있고 수시는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있고 정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재외국민 전형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우선 그 체류 기간, 해외 체류 기간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모 동반 체류 기간 이것이 고교 과정 1년을 포함한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고등학교 과정을 1년은 포함해서 2년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단서, 그런 게 필요하고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체류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깨져가지고. 그리고 평가 요소는 이제 서류로서는 성적 중요하죠. 성적, 과외활동, 봉사활동, 수상 경력,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서류로 이렇게 심사하고요. 또 면접에는 인성 면접과 또 심층 면접, 또 시험에는 필답고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시험을 직접 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수능하고 관계없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근데 일부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기도 한다. 재외국민 전형과 수시 전형은 6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판이 좀 구분이 잘 안 돼서 혼란이 있는데요. 수시 전형은 지원 자격은 저희들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좀 이따 설명 이제 드리겠지만은 지원 자격란을 잘 보셔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대상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글로벌 인재, 하여튼 국제 관련 이런 전형에 저희들이 전형 가능한 전형으로 올라와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선교사 자녀 전형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동대학 같은데 그런 데도 가능합니다. 정시는 뭐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해당은 없겠습니다. 이제 재외국민 전형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안내 드리는 것은 2014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12학년 학생들에 해당되는, 지금 아이들이 이미 시험을 다 치렀죠. 그 학생들에 해당된 특별전형 모집 요강 주요 사항, 그러니까 금년 6월 달에 이 대학 입시 주관하는 기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인데,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발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표를 내년에는 4월 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발표하면 이걸 보고 이제 수험생들이 그 맞춰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고 하는데, 금년 재외국민 전형을 보면은 175개 대학에서 선발을 했고요. 정원 2%내 선발이 133개교 4,562명. 그다음에 정원 관계없이 선발 42개교. 여기는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일명 12년 특례 전형입니다. 모집 대상 및 자격 기준은 영주 교포 자녀, 해외 근무자 자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이제 선교사 같은 경우에 그 지원 자격에 대학마다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포함시킨 대학도 있는가 하면은 포함이 안 된 대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모의 직업, 거주 기간 등을 부가적으로 설정해서 대학에서 나름대로 우리 학교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을 지원받겠다, 이렇게 대학별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가 이제 6월 5일 날 발표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연속 2년 이상 재학 등 이런 조건들을 대학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은 초중고 성적, 초등학교 성적까지도 봅니다. 초중고 성적,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런 계획을 포부를 적어서 내야 됩니다.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들이 필답고사 수학을 봤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고려대학에서 수학은 안 보기로 했습니다. 면접고사, 인성면접, 구술면접, 또 적성시험 등을 통해서 뽑습니다. 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국어 논술, 또 수학도 논술로 푸는, 수리 논술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모집 시기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또 전형은 7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대학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 전형 간 복수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여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형 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 지원 가능하다. 6개까지는 여러 군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대학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전문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횟수 제한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산업대학, 여기는 6번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 합격자, 처음 합격자나 아니면 그 충원 합격자, 그러니까 추가 모집에서 합격한, 어쨌든 합격자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합격하면 그 대학을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대학별 모집 요강을 자세히 살펴서 세부적인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전형 일정, 등록 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015학년도 모집 요강은 내년 4월 말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잘 보고 11학년 학생들 혹시 학부모님께서는 내년 4월까지 발표되는 모집 요강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 금년 입시죠. 한동대학교 모집 요강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모집 요강 읽을 때 주의사항,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형별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어떤 전형에서 몇 명을 모집하는지 이거를 잘 체크하고, 그다음에 모집 전형에 따른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모집 단위라는 것은 학생 입학 정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으로 선발하려는 학생 수의 범위를 정해서 구분해 놓은 단위다. 쉽게 말하면 뭐 과별 모집하면 과가 모집 단위고, 뭐 계열별 모집하면 계열이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원수 접수 일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대학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원수 접수 일정 및 시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1차와 2차로 분할해서 모집하는 경우에도 원수 접수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내년에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형별 유형 안내, 지원 자격 중요하죠.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전형 방법, 어떤 식으로 뽑겠는지, 그거와 또 수능 최저 학력 적용이 되는지. 수능 최저 학력 적용되면 사실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수능을 본 학생이 없어서 거의 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생활기표 반영 방법. 저희가 문제가 이제 학생부인데, 외국 고등학교는 학생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자칫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은 뭐 우리는 외국 고등학교는 이런 기준을 두고 점수를 주겠다. 그 중에는 뭐 아예 최하점 주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외국 고등학교의 그 성적이 학생부가 좀 많이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수학을 A 플러스 맞았어도 애가 SAT 만점, 뭐 AP 5등급 이런 점수가 들어가면 인정을 받는 거고, 영어 잘한다, 그래도 뭐 토플 110점 이렇게 막 그런 점수들 성적을 같이 주면은 이제 그 확실히 인정을 해주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형 일정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원서 접수. 근데 원서 접수는 모든 대학이 인터넷 접수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학 어플라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 서류를 이제 우송을 하는데, 대부분 대학이 도착 날짜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 시간까지 그 대학에 도착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불안한 학생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하여튼 뭐 국제 우편을 통해서도 제 날짜에 꼭 들어가도록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동대 재외국민 전형이거든요. 한동대 보면은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에 면접 구술고사를 한 2주 후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8월 말에 나오고, 지금 이건 재외국민 전형이기 때문에 한동대 수시 전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11월 달에 보죠.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앞으로 보는데, 선교사 자녀 전형 같은 수시 전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 단위가 지금 전 학부를 통틀어서 모집하고, 개설 학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재외국민 전형으로 15명을 뽑습니다. 재외국민 전형. 이 15명은 정원의 2%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안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만 봐서는 이런 쪽에는 인원을 안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몰리면은 그쪽에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그 전 교육과정 12년 특례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인원에 관계없이 오면은 조건만 만족하면 뽑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접수 안내 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간 글씨 보면 서류 제출 기간은 우리 대학교 도착 기준이며, 우리 대학교가 읍 단위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우편 배달이 시도 단위보다 1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12학년이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막 지금 용어도 헷갈리고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애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이런
지금 아까도 책임을 안 지지 다 부모와 학생 책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들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자격으로.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원 자격이 재외국민 전형 입학 정원의 2% 이내 모집에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아래 지원 자격 및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 기간을 충족하는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고등학교 졸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래 지원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년 경과하면은 3수 이상은 안 받는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 기간인데요. 학생은 잠시만요. 예. 그러면 검정고시, 그러니까 MK들 중에 홈스쿨링 해가지고 그냥 검정고시를 본 애들은 한영대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재외국민 전형에 예. 좀 올라볼까요? 여기 기타 재외국민에 여기 보면은 해외 선교 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 해외 거주 사유가 이제 한동대 같은 경우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는 이 조건으로 기타 재외국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은 연속해서 2년, 고등학교 1년 과정 포함해서 재학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되고 체류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거, 그 기간을 다 빼고 실제로 여기 거주한 체류한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비연속으로 3년,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해서 비연속 3년, 중간에 1년 빠져도 좋다는 거죠. 재학 거주, 체류 2년.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부모님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정하는 해외 고등학교가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나라의 고등학교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 아카데미가 지금 큰 문제가 선교사님들은 딴 데서 선교하고 계시고 학생들은 우리 이제 필리핀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게 이제 조항이 안 맞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저희들이 이제 사정을 하고 단제 풀 수 있는 그 길은 학생이 부모님이 있는 나라에서 공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쪽 와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 주재국 대사가 이렇게 해외 공간에서 제3국 수학 인정서를 써주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유가 내란, 전염병, 종교적인 문제, 분쟁 이런 거를 좀 잘 쓰기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거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일단 12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12년 특례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일단 적용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내려보시죠. 좀 더. 예, 여기 해외 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다 여기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다만 보호자 근무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제3국 수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 더 내려가셔서요. 전형 방법 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지원 자격이 돼서 지원한 학생들을 어떻게 뽑느냐. 1단계, 한동대학 경우에 재외국민 전형 1단계는 모집 인원의 300%, 그러니까 3배수를 서류만으로 뽑습니다. 서류를 보고 나름대로 이제 서류에 대한 채점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서류만으로 100명, 아까 몇 명, 15명인가요? 그러면 45명을 이제 서류를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5명을 대상으로 2단계 시험 보는데 서류 심사했던 점수 40%를 그대로 가져가고 남은 60%는 면접 구술 시험을 봅니다. 이 면접 구술고사 보면은 어떤 면접을 보느냐 그것도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면접 구술고사는 면접위원 2-3사람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기초학업 능력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보는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3문제를 출제해서 보니까 대개 중3 과정 정도까지인데
고1 기초과정 정도. 그래서 그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게 이제 한동대학의 심층 면접입니다.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 면접 준비 시간 10분을 주고, 이게 이제 왜 시험이 아니라 면접이냐?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내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은 문제를 보고 자기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15분 동안, 10분 지나면은 면접관 앞에 가서 그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풀라고 하면 풀겠지만은 문제를 설명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 대답하고. 그래서 필답고사가 아니라 구술 면접입니다. 면접. 근데 형태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필답고사 실력을 갖춰야만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 합격자 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예. 다른 거는 한번 저거 찾아볼까요? 전교육과정. 12년 특례. 12년 특례 대상자로 지원한 학생들은 1단계 서류 심사 100% 똑같습니다. 여기는 인원 제한 없다고 그랬죠. 그냥 다 해당되면 뽑아주는 것이고, 물론 이제 서류 점사에서 이 학생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탈락도 되겠습니다. 2단계는 서류 40%에 역시 면접 구술고사를 봅니다. 근데 여기는 면접 구술고사가 아까처럼 영어 수학 시험이 아니라 똑같이 개별 심층을 통해서 종합적 사고력, 기본 소양을 평가하며 전형 취지, 전형 인재상, 대학 인재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학과목 평가가 아니라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아이들 뽑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외국에 거주한 학생들은 스카이 면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유리하게 해주는 거죠. 다른 것은 모집 요강을 제출 서류. 하여튼 재외국민 전형은 제출 서류가 복잡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면 좋을 것이, 이제 이런 걸 미리 아시면은 어느 때 뭘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기타 재외국민 자녀인데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수학 기간 기록표, 요거는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교를 다녔다는 거 다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 중, 고 성적 증명서. 국내 학교는 생활기록부로 대신되지만 저희는 이제 생활기록부로 인정하지 않고 성적 증명서를 떼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속에서는 학교에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다.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 이 학생을 키웠다, 이렇게 키웠다, 이런 이제 학교에서 소개하는 파일이고요. 졸업증, 예정증명서, 학력조회 동의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님, 학생 모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등록 등본 다 재외 등록 돼 있으시죠? 하고 보호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보호자의 해외 치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은 필수 서류입니다. 이건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 서류 해당자만 제출. 이게 재외국민 전형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SAT, ACT는 SAT나 비슷한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요. 각 국가별로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학과별 어떤 성적입니다. 표준 대입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은 첨부해도 좋은 겁니다. 국내 학생들은 이거 못 내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증명서, 특별활동 증명서, 각종 수상 실적,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플, 토익, 탭스 등 공인 영어 성적, 이거 내는 게 좋습니다. 파송단체 선교사 파송증명서, 선교사님만 해당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모집 요강에 보면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해야 됩니다. 한동대학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이렇게 마치고요. 수시 전형은 5분만 하면 될까요? 수시 전형에 대해서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그러니까 국내외라는 말이 있어야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특기자, 글로벌 인재, 국제 관련 전형, 선교사 자녀는 선교사 자녀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재외국민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대학별 모집 요강에 보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전형 유형은 아까 말씀대로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입학 4년간 참여. 입학 4년간의 전형 평가 자료는 이게 좀 시간이 넘어갈까요? 입학 4년간제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재 실력은 좀 부족해도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성적 좋으면 정시로 가겠죠, 다. 근데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애는 이런 면이 잠재력이 있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학업 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은 항상 좋아야 되고, 그 외에 교과 관련 활동, 비교과 활동, 인성 및 뭐 이런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내면 됩니다. 준비 방법은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진로를 결정한 후에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내가 왜 이쪽을 진로를 택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일관된 설명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해왔고 앞으로 해갈 것이다.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 생활에 충실했는지, 학생부 교과 영역, 그러니까 성적은 끝까지 충실히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기록한 서류, 그러니까 뭐 어떤 대회에 참가했다든지 어떤 체험활동 이런 캠프에 갔다든지 모든 것을 활동을 잘 기록해서 그것들을 잘 서머리해서 우리 아이의 특징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내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 쉽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적은 기본론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는 깔고 있어야 되고요. 또 수상실적이나 독서활동, 봉사활동, 추가 수료량이 많으면 유리하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애가 어디에 특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그렇게 내는 게 좋겠다. 또 모든 학생이 입학 사정문제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성, 신뢰도, 객관도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단계별 대학에서는 마련해가지고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논술은 넘어가겠습니다. 실기는 음악, 미술, 체육 계열이니까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을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고 전형별로 잘 살펴서 지원 자격에 맞는지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 입시에 해당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발표되는 것을 꼭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대학은 넘어가도 되겠죠? 예, 얼리 디시전 요거는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합격률이 정시보다 높다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 대학만 가겠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다. 그런 특징이 있고, 얼리 액션은 지원해서 합격을 해도 뭐 반드시 등록할 필요 없고 여러 군데 해서 그 중에 하나 택해서 가는 거니까 합격률은 얼리 디시전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레귤러 이거는 우리나라 정시와 비슷하고 대학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다는 거. 평가 요소는 교과 성적 9학년부터 성적이 반영됩니다. 미국 입시는 9학년부터 성적 반영되고 또 지정 시험에 대한 성적도 중요합니다. SAT, ACT, AP, TOEFL. 지난번에 도르트 대학에 설명회 들어봤더니 그 SAT 성적 점수에 따라서 장학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과외활동, 봉사활동, 에세이, 추천석, 인터뷰 등. 그다음에 진로 설정은 뭐 성적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정말 기쁘게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정해서 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박람회, 직업탐색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하셔가지고
진로를 정해 주시고 진로가 정해지면 이제 지망 대학을 선정하는데 진학을 원하는 과를 먼저 결정하고 그 과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 대학을 조사해보고 대학별로 이 대학의 권학이념, 지도교수, 시설, 장학제도 또 전형 요소 이거 중요하죠. 전형 요소 및 방법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대학을 선정하는데 가급적이면 10학년 1학기 말까지는 대학을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한국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스케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잠깐 쳐.